안녕하세요. 비즈니스워치에서 증권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혜래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핫 트렌드로 떠오른 ESG에 대해 국내 금융권에서 다수의 최초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신한금융지주에서 ESG 컨트롤 타워 야전사령관을 맡고 계신 황소영 ESG 기획팀 부장님 모시고 고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신한금융지주회사 ESG 기획팀 황소영 부장입니다. 저희 팀은 신한금융그룹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기획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각 그룹사의 ESG 경영 전략과 사업을 지원을 하고 ESG 관련한 대외 커뮤니케이션과 리서치, 트렌드 조사 등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특히 넓게 보면 금융권, 이제 특히 은행 쪽에서 탄소 저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 개선에 있어서 더 앞장서야 되는 요인이 뭐가 좀 있을까요? 기자님 말씀대로 저희 신한금융그룹뿐 아니라 우리금융그룹이나 KB, 하나금융지주들이 다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금융기관에 대한 ESG 경영에 대한 인지도와 요구가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기관은 자금의 흐름을 움직이고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가 있죠. 저희가 친환경 기업에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면 당연히 사회가 좀 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역할을 부여받고 그만큼 책임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좀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환경부나 기타 자료를 이용해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는 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자금의 지원을 삭감할 수 있다라는 워닝을 주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단순히 그런 어떤 경고자의 역할뿐 아니라 재생에너지라던가 기존의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원을 투자하는 데 자금을 보내준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한금융그룹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제로 카본 드라이브가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의미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을 때는 단순히 선언만으로 그치지 말아야 되겠죠. 저희가 제로 카본 드라이브를 선언을 했을 때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목표하에 타임라인에 따른 목표와 타겟을 설정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제일 먼저는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 배출량의 38.6%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을 하고 순차적으로 2050년까지 저희가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상쇄하는 것 포함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건데 각 금융기관들도 지금 유사하게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탄소 중립의 계획에 차이점을 둔다면은 타임라인에 대한 목표, 그 다음에 매년 이 양을 측정하고 계량하겠다는 의지를 외부에 천명을 함으로써 그런 약속을 공고히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측정과 이제 계량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알아듣기 쉽게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면 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쉽게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자산을 1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기업에 1,000억의 대출을 해줬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그 기업에 대한 자산의 10%를 저희가 대출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만일 1만 톤의 탄소를 배출을 한다면 그 중에 10%인 1,000톤은 저희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라고 계산을 하면서 이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같이 노력한다는 건 혹시 좀 어떤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한다면은 이게 생산량이 증가를 해서 증가를 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쓰고 있는 연료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부족해서 계속해서 석탄 발전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일 탄소 집약도가 높아진다면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낮아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경영자의 인식이 부족하다면 탄소 중립을 독려하는 활동과 그다음에 자금 지원에 대한 어떤 원인과 페널티가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이제 ESG 경영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개 이제 최초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유행에 휩쓸려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건지
기업의 이제 흥망성쇠를 걸고 새 시대를 막기 위해 ESG를 하고 계신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ESG가 올해 들어 유난히 많이 언론의 회자가 되다 보니까 단순히 지나가는 광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ESG의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2006년에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에서 투자라는 건 환경과 사회와 가버넌스를 생각하고 해야 된다라는 그 흐름에서 시작을 해서 거의 15년 이상의 세월을 거쳐서 지금 이 정도의 반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ESG 관련 업무를 하면서 제일 인상적으로 느끼는 게 저희 가장 높은 CEO분이나 임원진들이 만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저희한테 이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냐고 묻지를 않고 ESG에 대한 어떠한 철학을 갖고 행동하냐를 묻습니다. 이거는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단순히 한순간 유행으로 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의 기업의 경영 방향을 그쪽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미팅을 하면 구체적으로 ESG 관련해서 좀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나요? 예를 들어서 사회 다양성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전략이 있느냐라던가 내지는 탄소 중립이나 친환경 관련해서 실제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목표 관리를 하고 있냐라던가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이 오갑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받는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경영진이기 때문에 저 투자자들이 저런 걸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경영 방침에 반영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신한금융지주뿐 아니라 이제 황소영 부장님께 ESG란 무엇인지 네.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70년대 생인데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그 이후 세대도 그랬겠지만은 기업이 추구해야 될 목표는 이윤이라고 배웠던 세대들이죠. 근데 ESG는 그 기준을 좀 바꿔놓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까지 정부에게만 맡겨놨던 일들을 할 수 있는 해야 한다는 책임이 부여되고 있고 저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윤이 아닌 그런 측면까지 같이 바라보게 됐다는 데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신한금융그룹뿐 아니라 국내의 ESG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을 맡게 된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이제 ESG 경영이 기대가 많이 되는 대목인데요. 향후 구체적인 좀 계획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ESG의 가장 큰 본질은 측정과 계량화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탄소 중립 이외에 많은 사회적 가치가 일어난 사업에 대한 측정과 계량화 작업도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언론, 광고 등을 통해 많이 나왔지만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ESG에 대해 우리가 왜 이 트렌드를 추구해야 되는지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